안녕하십니까. 수정에듀의 이수정입니다. 오늘도 합격 행진을 하기 위하여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가 2019 개정 누리과정 총론에 대한 부분을 계속 같이 하기로 했었죠. 그래서 오늘 첫 시간으로 앞에서부터 이제 차근차근 한번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해설서 내용을 굉장히 힘들어하고 재미없어하는 선생님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기존의 2015보다 2019가 굉장히 개념 면에서 많이 변한 면이 있기 때문에 기존의 전통적인 교육에 대한 개념들이 없으면 전통적인 것과 비교해서 2019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전통적인 걸 모르니 2019만 동그라니 대조적인 방법으로 비교해서 보면 더 쉽게 볼 것을 하나만 보니까 그것이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경력이 있고 현장 경험이 있으셨던 분들은 2019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오히려 또 쉽게 생각하는 반면 처음 초수라든지 처음 2019를 보시는 선생님들은 2015를 전혀 모르면 2019에서 무슨 말을 하는지 또는 너무나 간략화 시켜놨기 때문에 처음에 기본은 원리를 모르니 간략화하면 더 모르겠는 그런 어떤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첫 시간이지만 조금 더 중요한 부분들을 짚어가면서 첫 수술에 배부르랴 이런 말 아시죠? 그러니까 처음 한 번 봤는데 이걸 다 안다 라는 욕심을 내려놓으시고 가장 중요한 핵심만 머릿속에 딱딱딱 넣어두시고 뼈대가 세워지면 그 뼈대에 살을 붙여가면서 저희가 2번, 3번 반복하면 충분히 해설서와 또 총론의 내용들이 여러분 머릿속에 쏙쏙 들어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한 번만 보고 끝날 게 아니니까 좀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시고 함께 따라와 보시죠. 자, 그럼 첫 페이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페이지는 누리과정의 재정과 개정입니다. 항상 공부할 때 중요한 건 뭐죠? 제목입니다. 제목. 타이틀이 뭐냐죠? 그 타이틀을 설명하기 위해서 밑에 줄글들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줄글만 암기하려고 거기에 코 박고 있으면 전체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처음에 공부할 때는 크게 한번 쭉 훑어보면서 내 머릿속에 뼈대를 세워갑니다. 근데 뼈대는 곧 목차, 차례가 되겠습니다. 그럼 처음에 누리과정의 재정과 개정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실 이 교재가 없으신 분들도 해설서를 보시면 같은 내용이니까 줄글은 같다고 보지만 옆에 제가 날개 부분에 있는 요약이라든지 또는 표 같은 것들을 제 나름대로 집어넣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이제 누락돼서 조금 보실 수 없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원문을 보고 또 제 교재도 보고 비교해보는 것도 좋고 그다음에 제 교재를 더 충분하게 한 권에 단권화 시키려면 옆에 날개 부분이 있으니까 그 날개 부분에 제가 요약한 거나 표와 함께 더불어서 더 충분히 내용을 추가 넣으시면 단권화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누리과정의 재정과 개정. 자, 그럼 누리과정이라는 것이 처음에 언제 제정됐느냐 그리고 또 어떻게 개정됐느냐 요것을 처음부터 딱 얘기를 해주는 거죠. 왜? 2019가 개정됐기 때문이겠죠. 네, 그래요. 하지만 처음에는 누리과정이 생긴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개정된 것을 말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단순하게 제정된 부분만 얘기했었는데 지금 제정됐고 개정됐고 또 개정됐기 때문에 연수가 늘어가면서 점차 이야기할 거리가 많아지다 보니까 첫 페이지에 재정과 개정에 대해서 왜 이렇게 개정하게 됐는지 2019 개정에 대한 첫 실마리를 서언으로 실마리를 풀어가는데 개정된 배경부터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럼 크게 들어가서 1969년 최초로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을 재정 공포했습니다 라고 나오고 있어요. 자, 1969년 기출문제에서 나왔었죠. 그렇습니다. 실제로 출제됐던 거예요. 제1차 교육과정, 우리나라 전체의 유치원 교육과정이 시작됐던 제1차 교육과정의 연도를 쓰는 게 나왔었어요. 참 그때 되게 당황했던 문제였긴 했는데 그런 연도를 쓰는 문제도 단답형 문제로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누리과정이 아니었지만 1차, 2차, 3차, 4차 이렇게 차수로 얘기했던 교육과정, 유치원 교육과정만을 말할 때에 제일 첫 번째 곳이 되었던, 제정되었던 그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그때를 말하는 게 아니라 누리과정의 재정과 공포이기 때문에 누리과정부터 스타트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럼 1969년 얘기를 하면서 누리과정은 1969년도에 1차로 제정됐던 유치원 교육과정과 별개가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라는 역사적인 이야기를 딱 먼저 해줬고요. 유치원 교육과정이 계속 지금까지 되면서 한 가지 특이사항이 있었는데, 그것은 중간에 표준보육과정이라는 어린이집의 교육과정이 따로 이원화돼서 우리가 운영된 적이 있었다라는 부분을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표로 이렇게 간략하게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물론 이 자료도 누리과정의 연수자료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연수자료에 있는 걸 약간 발췌했어요. 자, 그럼 지금 말씀드린 대로 1969년부터 저희 나라가 1차 유치원 교육과정을 운영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쭉 오다가 2007년도에 교육과정을 마지막으로 해서 7차 07, 09 개정, 다음에 15년 개정, 이렇게 해서 개정된 것들만 표시를 해봤고요. 위에는. 그다음에 아래는 자, 7차 교육과정 다음에 저희가 누리과정으로 점프합니다. 그리고 만 5세만 했던 것을 3세에서 5세로 확대시켰고, 그 다음에 2015년도에 개정을 한번 했으나 그거는 시간만 개정을 해서 거의 별반 다름이 없고, 그리고 요번에 2019년 개정 누리과정이 오게 됐다는 역사적인 흐름을 그림으로 보여드리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밑에 지금 말했던 대로 표준보육과정이 있었다는 거죠. 왜? 어린이집이 생기면서 어린이집에서 0세부터 2세 아이들에게 표준보육과정이라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게 됐는데, 요때, 즉 누리과정이 나오기 전과 요 7차 표준보육과정이 시작됐던 요 시기만 두 개로 이원화돼서 가다가 누리과정이 나오면서부터는 공통의 교육과정으로서의 누리과정을 의미하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줄글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교육과정과 위에 초등학교 교육과정과 유치원 교육과정은 같이 가는 것도 있고 또 다르게 가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처음에 이렇게 같이 가는 것에 대해서 시험 문제가 나왔었고, 처음에 언제 시작했느냐가 시험에 나왔었죠. 네, 그 다음에는 지금까지 쭉 나온 것이 없어요. 그래서 어디 나올지 모르니까 저희가 그 이후에 특이한 부분들을 이제 찾아보고 있는데, 개정과 7차 교육과정이 맞물려 있고요. 다음에 2015년도, 2019년도 개정, 그리고 재정에 대한 부분들을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염두에 두시고, 자, 이제 줄글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공통과정으로서의 5세 누리과정의 제정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줄글 위주로 공부를 하기 때문에 지금 해설서나 제 교재가 없으시면 강의를 따라오는 게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준비를 하시고 같이 이렇게 노트 하시면서 따라오시는 게, 강의를 아무리 강의가 뭐 10분이라고 짧다고 하지만 또 그 강의 안에서 노트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놓치면 안 되는 부분들, 꼭 핵심적인 사항을 같이 적으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공통의 과정으로서의 5세 누리과정의 제정입니다.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이제 국가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국가의 책임. 자, 그래서 국가 책임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책에서 보시면 국가의 책임이라는 단어에 여기 제가 포인트를 해드렸는데요. 국가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왜 공통과정으로 했느냐? 아까 말한 대로 표준보육과정과 어린이집 교육과정과 유치원의 교육과정이 다르게 돼 있었기 때문에 학부모 입장에서는 교육기관을 선택하는 데 굉장히 어려웠었고, 또 나라에서도 두 가지 차원으로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어려움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모두 이제 보완하고 또 학부모님들에게 더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 국가의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더 강화시켜서 국가가 이것을 나서서 민간 차원에서 하지 못하는 부분을 공통으로, 교육부는 우리나라의 공교육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국가가 해결해 줘야 될 부분이죠. 그래서 국가의 책임을 가지고 공통과정으로서 5세 누리과정을 먼저 제정을 했고, 그 다음에
5세 누리과정을 1년 동안 잘 운영해보고 그것이 성공적으로 잘 운영이 됐기 때문에 그 다음에 바로 만 3세부터 5세까지의 3년 동안에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의 연령에 확대해서 누리과정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여기서 숫자들이 좀 많이 나와요. 역사적인 일이다 보니까 몇 년도 몇 월에 이렇게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알려드릴 팁. 대부분 9월 또는 뭐 7월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고시라는 얘기 나오고 고시라는 얘기가 나왔죠. 그 다음에 그 다음 줄에 보시면 시행했다라는 말이 나와요. 자, 그러면 고시랑 시행은 어떻게 보면 법적인 용어라고 할 수도 있어요. 네, 법적인 용어. 그래서 우리가 고시문을 고시했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교육법적인 부분에서 저희가 실제적으로 법령과 같은 위력을 갖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면 법으로 봤을 때는 그 해의 연중 상반기, 하반기 1년을 이렇게 나눠서 본다면 주로 하반기에 제정된 법들이 그 다음에 3월부터 1학기부터 시행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모두 다 이제 숫자를 한번 확인해 보시는데 대부분 시행은 3월부터라고 공통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 이유는 1학기가 3월부터 시작하는 것 때문이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 앞에 연도에 고시가 몇 월 달에 7월 되건 9월이 되건 11월이 되건 12월이 되건 간에 그 전년도의 법이 고시가 되고 제정이 된다면 시행되는 거는 그 다음에 3월에 1학기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숫자적으로 고시된 것과 시행된 것을 구분하시고 시행은 전체적으로 3월달, 즉 1학기 시작하고 고시는 좀 월이 여러 가지지만 저희한테 고시된 것보다는 시행된 것이 훨씬 더 저희한테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공부하실 때는 몇 년도 몇 월이라는 것들 다시 한번 보시되 이 두 가지의 의미를 구별하시고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5세 누리과정은 2012년도 3월부터 공통으로 시행이 됐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러다가 1년 동안 잘 시행해서 2013년에 3월부터 만 3세부터 5세까지의 연령별 누리과정을 이제 실행하게 됩니다. 그때는 만자를 붙였었죠. 만 3세부터 5세. 그런데 지금 2019는 만자를 뺐어요. 그 의미도 이제 저희 해설서에 들어있는데 만 3세부터 5세 하면은 딱 연령이라는 게 머리에 박히죠. 만은 개월수를 말하는 거잖아요. 3세, 36, 4세, 48 이렇게, 그쵸? 그렇게 딱 그 연령에 맞게 픽스돼서 한정돼서 그 아이들에게 교육이 뭔가 구조화돼서 들어가는 그런 성격들을 교육과정에서 걷어내고 교사 주도의 연령에 맞는 주입식의 지시적인 수업보다는 물론 자율성놀이를 했지만 자유놀이라고 했지만 진정한 자유놀이가 아닌 교사가 주입했던 안내했던 그런 어떤 테두리 안에 있었던 자유놀이라면 지금은 진정한 프리플레이로서 유아들이 주도하는 유아들이 경험해야 될 내용으로 유아가 주체가 돼서 주도성을 가지고 하는 진정한 놀이를 살리기 위해서 2019 개정에서는 지금처럼 만자를 빼고 연령도 빼고 그냥 경험해야 될 내용으로 유아의 개인차를 존중하는 것을 더 강조하는 교육과정으로 변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2015 3월에 2012년 13년 3월에 시행됐던 누리과정이 처음 개정이 한번 되는데 2015년도 3월에 이제 기존의 기본교육시간은 3에서 5였던 것이 4에서 5로 요것만 교육시간만 변경되고 나머지가 그대로 이제 운영되는 것이 2015이기 때문에 개정이라고 했지만 요거 딱 하나 전체 책 한 권에서 요거 하나만 바뀌었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그렇게 크게 변화가 됐다라고 느끼지 못하고 계속해서 운영을 해오다가 이번에 아주 변모를 크게 하게 됐습니다. 2019에. 그래서 2019 개정 누리과정의 개정 부분에 보시면 교육부는 국정과제 구형과 출발선의 평등 실현을 위해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국정과제 그리고 출발선의 평등 실현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국정과제의 구현과 출발선 평등 실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2019가 개정된 배경을 얘기해 주는데, 지금 정부, 저희가 지금 문재인 정부에 지금 해당하는데요. 이 문재인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교육부에서 국정과제를 내놨어요. 그래서 그 국정과제의 내용에 보면 우리 유아교육과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진짜로 어떤 과제로 딱 주어져서 뭐 이걸 실천하라고, 과제는 즉 숙제잖아요. 교육 현장에서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실제로 그걸 해야 되니까, 구현해야 되니까 그 부분, 또 다음에 출발선의 평등이 뭐였냐면, 모든 유아들이, 대한민국에 태어난 모든 유아들이 자기의 인생에서 이 땅 출발할 때 모든 사람이 평등한 출발선을 가지고 인생에서 우리나라에 산다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는 다양한 유치원과 다양한 유아교육기관에 다녔던 친구들이 모두 누리과정이라는 공통적인 일원화된 교육과정을 제공받음으로써 우리나라 어디에 살든지, 우리나라 어느 곳에 살든지 자기가 다니는 유아교육기관에서 공통의 국민으로서 받아야 될 교육과정을 경험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 이 평등 실현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2017년도 12월에 유아교육 혁신 방안이라는 내용이 발표가 됐는데, 그 내용 안에 이 두 가지를 목표로 한 세부적인 내용이 들어있었어요. 즉, 유아교육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그 변화시키는 처음에 배경이 된 것은 정부가 내놨던 국정과제 또는 그다음에 출발선 평등 실현이었습니다. 자, 저 국정과제는 제가 저도 책에 있는 것처럼 책에 이제 이 부분에 있는데요. 자, 이 부분에 있습니다. 국정과제는 뭐였냐면, 교실 혁명을 통한 공교육을 혁신한다 라는 것이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사교육 중심으로, 학원 중심으로 됐던, 그러니까 다만 유아교육만 말하는 게 아니라 초중고의 모든 교육에 대한 국정과제를 얘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사교육 중심으로 항상 뭐 고질적인 문제였지만, 이것을 문재인 정부가 다시 한번 공교육을 혁신시켜서 사교육보다는 공교육적으로, 공교육이 더 좋아서 사람들이 공교육을 위주로 교육을 받고 그것을 만족할 수 있도록 하자는 거죠. 그 다음에 세부 과제로서 그렇게 공교육이 혁신되려면 학생 중심의 교육과정으로 바뀌어야 된다라는 부분. 그 다음에 근데 그 학생 중심이 우리에게는 유아이기 때문에 유아와 초등학생의 적정 학습 시간, 즉 학원이나 이런 데 가는 것이 아니라 성장과 건강한 행복한 생활을 위해서 아이들의 무리한 학습 시간이나 또 휴식 시간이 없는 것, 이런 것들을 보장할 수 있도록 뭔가 바뀌는 부분들을 국정과제로 내놓게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여기서 우리 유아들도 해당이 되죠. 어떤 게 해당이 되냐면, 애들이 놀고 싶은데 놀지 못하고 유치원 끝나고 태권도 학원, 피아노 학원, 엄마들이 이제 보내는 대로 막 갔다가 와야 되고, 집에 또 학습지 신기한 땡땡나라 뭐 이런 것들을 하면서 한글을 깨야 되고, 이렇게 아이들이 유아기가 진정으로 경험해야 될 놀이나 즐거운 행복한 생활을 경험하지 못하고, 이 나라의 어떤 좋은 어디에 가야 되고, 좋은 대학에 가야 되고, 뭐 기타 좋은 일자리를 얻기 위해서 엄마들이 뭐 20세나 20세 이후의 목표를 삼는 것을 아주 어린 유아 때부터 좋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통해서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서 맨 처음에 거꾸로 좋은 대학에 가려면 좋은 고등학교를 가야 되고, 좋은 고등학교 가려면 좋은 중학교에 가야 되고, 좋은 중학교는 초등학교 때 공부를 잘해야 되고, 그러므로 초등학교 가서 공부 잘하게 유치원 때부터, 유아기 때부터 한글 빨리 떼고 블라블라블라 조기교육을 시켜서 보내야 된다라는 엄청난 잘못된 목표들을 가지고 계신 부모님들 때문에 유아들이 자기들의 놀 권리라든지 행복하게 삶을 살아야 할 권리를 존중받지 못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국정과제로서는 나라에서는 굉장히 큰 문제로 삼았고, 그것을 변화시켜야 되는 과제, 숙제로 내주게 된 것이죠. 네, 그런 부분이 국정과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2017년도에 유아교육 혁신 방안이 발표되면서 거기서 우리가 자주 들어봤던 얘기가 나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 모두의 아이는 뭐죠?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라는, 그쵸? 그래서 한 아이를 기르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 뭐 이런 말도 많이 나왔던, 유행했던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한 아이를 위해서 우리 모두가 노력하는 그런 유아교육의 배경들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유아중심, 출발선의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서 유아중심, 놀이중심 교육으로서의
이렇게 과정을 바꿔야 된다, 혁신해야 된다는 것이 지금 이제 해설서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국정과제와 출발선 평등에 대한 이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해설서에는 딱 이렇게밖에 나와 있지 않았어요. 그쵸? 그래서 이 국정과제 9일이 뭐야?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했죠. 그죠? 그 다음에 출발선 평등이 뭐야? 라고 생각했어요. 다만 유아교육 혁신 방안을 발표했으니까 검색해서 유아교육 혁신 방안 검색해서 그나마 이렇게 교육부자를 넘겨보신 선생님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런 내용들을 세부적으로 보는 것도 중요한데, 중요한 것은 이 혁신 방안이 지금처럼 제일 중요한 거는 유아의 권리를 존중하고 유아가 놀이 중심으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이 국가 전체가, 아까 말한 대로 국가가 책임을 지고 내가 교육과정을 바꿈으로써, 개정시킴으로써 그만큼 유아를 존중하고 더 복지사회로 나아가는, 교육복지죠. 저희는 복지인데 교육복지로 나아가는 국가의 모습을 보여주는 커다란 획을 그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2019 개정 누리과정이 지금처럼 이런 국가적인 어떤 의지를 가지고 개정이 됐고 2019년 7월에 고시됐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19년이니까 그 다음 해에 2020년 3월부터 되겠죠. 1학기니까. 맞습니다. 2020년 3월부터 시행된다 라고 여기까지의 역사적인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시 아까 제가 제목을 생각하라고 그랬죠. 누리과정의 제정과 개정 부분에서는 전체적인 유치원 교육과정의 흐름 안에 중간에 누리과정이 들어오게 되었고, 이 누리과정은 표준보육과정과 함께 잠깐 동안 이원화 됐었으나 국가가 자기의 책임을 느끼고 다시 일원화시켜서 우리에게 좀 더 유아 중심이고 유아를 존중하는 교육과정으로 나아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1교시 누리과정의 제정과 개정 살펴보았고요. 곧 이어서 두 번째 패러그래프, 뭐죠? 국가수준 교육과정의 누리과정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를 따라서 2교시로 넘어가 보시죠.